하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시공사에서 발행한 마르가레타 magnu선의 내가 내일 죽는다면입니다. 이 책은 제가 1년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이기도 한데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실 때 너무 막연한 마음으로 하게 되시면 금방 지치게 되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 책을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죽음을 대비한 청소, 즉 데스클리닝을 합니다. 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불필요한 것들을 가감히 처분하고 집을 말끔히 정리하는 일을 뜻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우리가 떠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데스클리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데스클리닝은 스웨덴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리법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한 번쯤 죽음을 가정하고 주위를 정돈해 보는 행위로 죽음을 대비하는 동시에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책을 쓴 마르가레타 magnu선은 스웨덴의 데스클리닝 전문가입니다. 데스클리닝은 죽은 뒤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게 하는 대신 죽음을 가정하고 살아있는 동안 더는 사용할 것 같지 않은 물건을 미리 버리거나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데스클리닝과 대청소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데스클리닝은 단순히 먼지를 떨고 닦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영구적인 정리 작업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데스클리닝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데스클리닝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든가, 혼자 살게 되었다든가, 양로원에 가야 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대부분 동일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 물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용했을 때를 돌이키며 물건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기보다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여러 번 데스클리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자 자신의 데스클리닝을 남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자 역시 욕을 먹을 게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물건을 두고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슬픈 이야기는 흔한 사례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사전 계획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스클리닝은 이러한 시간 낭비를 줄여줍니다. 저자의 첫 번째 데스클리닝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데스클리닝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경험했으며 지금은 80이 넘은 자신의 데스클리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을 뜬 후 자신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물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가족들과 집을 정리하다 어머니의 물건에 메모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가 각각의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일려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데스클리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을 가정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일은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가정한 정리는 차마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은 덤이 됩니다. 저자는 물건을 버리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처음 독립하는 젊은이 등
그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 줄 사람을 선정하여 나눠주기를 추천합니다. 이렇듯 행복한 순간을 헤아리며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정신없이 모으고 쌓아두었던 것들에 가려져 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스클리닝은 나이에 상관없이 한 번쯤 죽음을 가정하고 주의를 정돈함으로써 죽음을 대비하고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물건 정리를 죽음과 연관지은 책으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화두이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룬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세부적인 접근 방법들은 각각 다양하지만 요약해보면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마도 데스클리닝은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는 삶의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의 정리 방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스클리닝을 시작하려는 당신이라면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다양한 쓰레기들을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집에 들어온 물건들이라면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돈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에 얽힌 행복한 순간만을 헤아립니다. 사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로 전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물건을 사지 않아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더 이상 물건은 채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데스클리닝을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두고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는 평균적으로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시간을 재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버리는 게 망설여진다면 다시 한번 보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물건을 버릴지 아니면 끝까지 보관할지 고민해보고 내가 이것을 계속 간직하다가 마지막에 두고 떠났을 때 여기를 정리해야 할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또한 누군가가 보거나 전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행을 초래하는 물건이 있다면 파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스웨덴 사람들은 데스클리닝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물건들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죽음을 가정하고 주위를 정돈해 보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꺼내보며 행복했던 추억을 회상하고 내게는 쓸모없어진 물건들이지만 이 물건들을 잘 사용해줄 사람을 생각해보는 정리의 시간으로 의미 없는 것들에 가려져 있던 행복을 눈앞에 꺼내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게 될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본연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자는 자발적 데스클리닝을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생각에 정말 기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데스클리닝을 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처리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자는 저자의 데스클리닝을 얼추 마치고 나면 대단히 흡족하고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력이 된다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도 좋고 저자 자신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친구들을 몇 명 초대해 근사한 저녁밥을 대접하며 임무 완수를 축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죽지 않는다면 쇼핑을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데스클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훨씬 빛나고 값질 것입니다.